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분양시장의 실수요층인 3040은 이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로 요약되는 3박자 인프라 가운데 단연 교육을 주택 선택의 최우선 요건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같은 동네 단지라도 학교와의 인접한 유무에 따라 집값 상승이 큰 것으로 또 나타가 났는데요. 부동산 시장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요. 분명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 연신내 쪽에 3룸이라든지 뭐 1.5룸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임장 활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역시 이 연신내 주변에 투룸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바로 연신내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 투룸 구조고요. 전용 면적은 약 28에서 29제곱미터,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연신내역 인근으로 와봤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연신내에 대해서 좀 개요를 짚어보겠는데요. 위치는 연신내의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GTX가 들어서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 곳이죠. 거기다 이 유형으로는 오늘은 다세대 주택이면서 투룸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그리고 뭐 주방 이렇게 있는 이 투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면적은 전용 약 28제곱미터에서 29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약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위치 특성을 좀 알아보자면 인구는 48만 5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이 대조 1구역이라든지 불광 제5구역 그리고 앞으로 이 가련동까지 합해서 많은 이주민 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연신내 주변에 공급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 인구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47만 8천 명 정도가 현재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공급이 되는 곳들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투자를 하시는데 꼭 참고하시고 편안하게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권에 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고요. 경기도 고양과 파주와 굉장히 가깝고 주요 업무지구인 마포, 용산, 여의도와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주변에는 노후한 소형주택이라든지 빌라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다 이 저평가 지역으로 현재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이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소형주택 뿐만 아니라 많은 이 주거 환경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접근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연신내역과 이 내부순환로를 통해서 주요 업무 단지를 가실 수가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인 지역입니다. 자, 이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뭐 교통은 당연하고요. 메디컬이라든지 금융,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강점이 되는 곳이고요. 학군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연신내역 주변으로는 뭐 잠시 후에 입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학군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을 뿐더러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대형 쇼핑몰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연신내역은 이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앞으로 이 GTX A 노선을 통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할 예정이고 그 주변에 부동산 값어치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신내는 아무래도 좀 노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으로 좀 이주할 곳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주변에 있는지 저희가 입지를 좀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네, 현재 이 연신내역 주변의 입지를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연신내역은 불광동이라든지 대조동 그리고 가련동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조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이주민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불광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릴 곳은 바로 이 가련 1동 재개발 근처입니다. 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연신내역 주변에는 로데오라는 거리가 있고요. 그 이유가 지나면 바로 이 학군이 있고 학군 주변으로는 많은 주택단지들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 공급률이 많이 저하가 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많은 매물 자체들이 전세라든지 월세가 나오면 바로바로 소진이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 동안 가련동과 불광동, 대조동 등 재건축으로 이 공실 리스크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부동산 입지 요건으로 굉장히 최적화된 곳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연신내역 주변으로 뭐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요. 이 은평구 주변에 그리고 연신내역 주변에는 금융 인프라라든지 학군 밀집 지역, 거기다 중앙시장, 대형 할인마트, 뭐 백화점 등 많은 이 생활 인프라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일자리들이 이 주요 업무 단지들이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고양시 같은 경우도 자차로 굉장히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뭐 상암동, DMC라든지 마포 그리고 홍대, 종로까지도 충분히 이 3호선과 6호선을 통해서 충분히 빠르게 이 직주 근접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은평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좀 빠르게 선점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잠시 후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좀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GTX를 좀 특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GTX와 함께 다른 개발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주변에 주요 업무 단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요 업무 단지가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뭐 가족 단위를 구성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뭐 주거 환경을 뭐 좀 더 저렴한 곳으로 해서 은평구로 좀 많이 이렇게 주거 환경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1인 가구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1위부터 25위까지 바로 이 서울 내에 25개의 자치구 안에 많은 이 비중, 바로 1인 가구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신내역 주변 같은 경우는 소형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소형주택들, 뭐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 분들께서 많이 선점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호재로 이 GTX A 노선에 대해서 좀 보자면, 작년이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파주에 뭐 연신내 이 GTX A 노선이 이 착공에 돌입을 했다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2월 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연신내 구간에 착공이 돌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연신내역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바로 이 3호선과 6호선이 들어가 있는 이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호선을 타고서는 연신내역에서 뭐 불광을 지나서 바로 이 종로 3가까지 뭐 10분대로 충분히 가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6호선 또한 바로 DMC 상암까지 10분대로 충분히 주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신내에서 강남권까지 가기에는 현재로서는 뭐 약 1시간 정도가 걸리지만 2023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2024년 정도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 강남 삼성역까지도 10분대에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굉장히 이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곳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GTX A 노선에 연신내역 구간 착공을 하게 되어서 이후에 개발 후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바로 GTX A 공사로 해서 이 은평구에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이 연신내역 주변에는 바로 이 물빛공원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다 이 연신내역 일대가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의 상권 변화라든지 뭐 거리가 좀 더 깨끗해진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상권 형성 자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면 이 강남권 노선이라 이 외부에서 은평구로 오히려 유입이 되는 이 많은 인구들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연신내역 주변에는 현재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연신내역 주변에 땅값이라든지 집값, 뭐 노후된 주택까지 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격 자체도 현재는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서부경전철입니다. 현재 뭐 이 국회의원들이 현재 이 공약을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죠. 선거도 뭐 많이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이 국회의원분들께서도 현재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에 대한 공약을 좀 많이 걸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서부경전철이 완공이 되기 전에 현재는 이 세전역에서 바로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한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이 세전역에서 이 서울대 입구역까지 서부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주요 업무 지구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통행 시간 당연히 반으로 줄고요. 교통 편의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변 부동산 매매 금액이라든지 감정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인데요. 현재 이 서북부 연장 예타 발표도 이번 달에 조만간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시국이 좀 시국인지라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은 현재 이 부동산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강남 그리고 강북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까지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 값어치, 이 은평구가 수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치는 더욱더 높게 올라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부경전철과 신분당선의 이 촉구 서명 이루어졌고요. 현재 이 은평구에서 서울시에 이 주민 서명부를 전달을 했고요. 현재 이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도 서명부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많은 주민분들께서 현재 이 서명 운동에 참여를 하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북부 연장선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29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신사 고개역 신설에 대해서는 29만 2천 명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조기 착공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국회의원분들께서도 공약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조기 착공 빠르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가련 1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대조동이라든지 불광동은 벌써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남은 곳은 바로 가련 1구역 재개발입니다. 그 이후에도 가련동이라든지 많은 은평구에는 재개발이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 그리고 GTX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 연신내역의 수혜로 강남까지 15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해져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낙후되었습니다. 저평가 지역이죠. 하지만 이 가련동에 새로운 모습과 생활의 질과 삶의 형태의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의 수혜 그리고 은평구 구시가지 재개발 호재 등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구축돼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뭐 노선이 여러 개긴 하겠지만 이 GTX는요 어느 지역에서든 호재일 정도로 안 지나가는 역이 없습니다. 자, 개통이 되면 얼마나 편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호재였고요. 이번엔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으로 투자적으로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금전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높으신 분들께서는 뭐 굉장히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대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소액으로 좀 가볍게 투자를 해보실 수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이 서울시 내에 존재를 할까라고 좀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개발 호재들이 바로 이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 쪽으로 호재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GTX A 노선 최대한 가까운 노선으로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TX A 노선이 들어선다고 해도 연신내역이랑 좀 멀어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가까운 쪽이 아무래도 수혜는 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소액 투자.
설명드린 대로 이 중장기적 시세 차익 기대를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바로 GTX 완공 후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 등 임차인의 눈으로 투자 물건을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신내역 주변에는 노후된 주택들, 연립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앞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요즘 임차인들이나 내 집을 마련을 할 때 이 주변의 생활시설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편의시설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 등 임차인의 눈으로 이 투자 물건을 꼭 선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발 호재도 많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연신내 지역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세 분석도 한번 해볼게요. 네, 현재 이 연신내역 주변에 이 빌라들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투룸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냈을 때 임대 금액 2억 4천에서 2억 5천,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소액입니다.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에 월 70만 원, 대출 금액은 아무래도 서울은 좀 대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1억에서 1억 4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1억 3천에서 1억 3,6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신내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전화 02-3153-2600번 또는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호선 신정내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약 53제곱미터,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번엔 신월동으로 와봤습니다. 신정내거리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자세한 개요와 함께 지역 분석부터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바로 이 신정 뉴타운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인데요. 개요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인데 바로 이 신정 내거리역 과 한 도보 한 7, 8분 정도에 많은 주택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주택 단지 바로 앞쪽에 이 신정 뉴타운과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요. 상하행 6차선 도로가 있는 그 도로 변 쪽으로 해서 한 동짜리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형은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전용 53제곱미터, 방 3개, 화장실 2개에 25평형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4억 2천 정도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새롭게 지어지는 곳들은 좀 금액 자체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위치 특성을 좀 만나보자면 인구는 12만 2천여 명, 세대수는 5만 2천 세대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세대당 인구는 2.4명 정도 되고요. 현재 신정 뉴타운 등 많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이 지역 자체는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해당이 되었고요. 평균 평당 가격은 약 3천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인근 지역 목동 비롯하여서 아파트 가격 실투자 대비 매가가 좀 많이 상승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도 바로 지하철 2호선 신정내거리역과 가깝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 업무지구인 마곡이라든지 이런 곳과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현재는 좀 비교적 낮은 생활 인프라인데요. 아무래도 신정 뉴타운이 현재 들어서고 내년에 완공이 됨에 따라서 상권 변화 그리고 앞으로 좀 많은 시설들이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서 상권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전철 목동선이라든지 원종 홍대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 그리고 신월 IC에서 여의도 이 지하 사업까지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 후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 때 이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인 3040이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교육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양천구 하면은 이 목동 바로 옆에 또 위치하고 있는 동네일 것 같아서 연결고리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입지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이 목동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교육 특화지구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이후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일반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쪽으로 투자하기에는 금액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로 그 아파트들이 뭐 많이 올라가고 호가가 높게 기록이 되면서 이 주변 자체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주변에도 많은 이 아파트들이 점진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입지에 대해서 좀 만나보자면 바로 신정 내거리역 주변에는 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현재 들어설 예정으로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곳은 바로 이 신월 이동 라인입니다. 이동 라인에서 신정 내거리역이라든지 신정역까지 충분히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주변에는 바로 이 목동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목동에 교육 특화지구라든지 기타 많은 학군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주변 쪽으로는 바로 이 업무지구인 마곡지구라든지 뭐 부천으로 가실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가실 수 있는 신월 IC라든지 그리고 마포, 홍대, 여의도, 영등포까지 주요 업무지구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요 업무지구에서는 사실 임차 금액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신월동이라든지 내지는 신정동으로도 많이들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과 또 이 주요 업무 지역하고 단순히 가까운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통 호재들도 좀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네, 신월동 라인에는 사실 신정 내거리역 외에는 이 교통에 대한 호재들이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는 생길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이 교통 호재가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이 주변의 부동산 집값이라든지 지가 자체가 많이 오르는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경전철 목동선입니다. 이 경전철 목동선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신월동 라인에는 사실 대중교통 시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2차 서울시 교통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 신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신월 라인 그리고 이 목동선으로 흡수를 하게 되면 이 신월동 라인에서도 충분히 이 목동선까지도 충분히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2021년도에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금년에 투자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요. 임대사업자를 내셨을 때 단기 사업이라든지 장기 사업이 나눠지는데 이 장기 사업을 내시게 되면 충분한 이 국세 혜택도 받으시고 취득세 혜택도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이 호재와 맞물려서 이후에 매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개통은 현재 60개월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양천구의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해서 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부천 원종에서 홍대선 라인으로 가는 것인데 바로 이 신월동의 이 라인이 이 정거장이 신설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는 기존에는 이 신설 기지, 그러니까 차량 기지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늦어졌었는데 하지만 현재 이 기사든 이 많은 발표를 통해서 2026년도에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더불어 이 2030년 정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원종에서 홍대선 그리고 신월에서 홍대선까지도 충분히 빠르게 진출입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현재 이 도로 개량 공사 그리고 지하 도로 사업 공사비 전체 이 7,500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곳에 2018년 5월 달에는 벌써 인천대로 진출입곳이 9곳이 개통이 되어서 인천 라인에서는 이 신월 IC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 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44km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완공을 하게 되면 90km까지 증가가 되고요. 이곳에 통행 시간이라든지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1,350억 정도의 편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지상에 8차선 도로인데 이 지하에 6차선 그리고 지상에 6차선 총 12차로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이 신월 IC에서 기타 인천으로 가시든 신월 IC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편리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도 이 지하 도로가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의도 라인에서도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이 신월 주변에는 굉장히 이 교통 체증으로 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교통 체증이 완화가 됨으로 해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시첨단 물류 복합단지인데요. 바로 이 서부 T&D 신규 사업인데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지 좀 알아보자면 바로 이 시설 계획, 물류 창고라든지 문화 집회, 쇼핑몰, 오피스텔, 아파트 등 많은 이 시설들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신월동은 사실 뭐 어떻다라고 하는 이 큰 이슈가 되는 사실 뭐 건물들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런 시설 계획들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상권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부동산 집값이라든지 아파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호재를 5개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4개가 바로 교통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좀 지나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공사가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크 포인트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팀장님? 네, 항상 저는 체크 포인트에 말씀을 드릴 때 돈이 많으시면 프리미엄 도시 쪽에 투자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가볍게 이렇게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려면 바로 이 유명 지역보다는 유명 지역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뉴타운 인근에 비교적 매매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신정 뉴타운 인근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지역 외에도 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전에 바로 이 뉴타운 인근 비교적 매매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 특성상 앞으로 교통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월동 라인은 현재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투자 값어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깡통 전세라든지 일명 무갭 투자 등 위험한 투자들은 되도록이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전세 금액이 뭐 매매 금액이랑 거의 같게끔 투자를 하시는데 2, 3년 뒤후에 혹시라도 전세 금액이 낮아지게 되면 내 주머니에서 오히려 돈이 나가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크 포인트 잘 설정을 해보셔서요.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월동의 다양한 특징들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을지 시세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세도 시세인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임대사업자를 내가 왜 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에서 취득세 1.1% 정도를 계산을 하신다고 하면 약 500만 원 가까이가 되는 금액을 취득세로 그냥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 임대 사업자라든지 장기 임대 사업자, 단기 임대 사업자로도 내셔야지 이 취득세에서 85%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내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세를 냈을 때 임대 금액은 4억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2천에서 3천만 원. 아파트 투자치고 굉장히 소액인 금액입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했을 때는 보증금 5천에 80만 원, 대출 금액 2억 1천에서 2억 1,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6,5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연신내와 신월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알아본 지역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이어서 함께 하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황지연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뉴스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황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한 주간의 이슈들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제목부터 한번 만나보실게요. 처음엔요, 이게 또 말을 안 듣네요. 자, 첫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제로 금리의 대출 규제,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부동산을 이제는 보유하는 것도 이제 능력이 필요하다. 그 부동산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계속됐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역대 최저 수준인 0.7%로 기준금리를 내렸죠. 부동산 시장의 규제 무려 19번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2020 대책으로 수원, 영통, 연선, 장안구, 그리고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편입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이 수평으로는 전부 다 이제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수직으로는 이제 9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15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죠.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업 그리고 주택 매매업 외에 사업자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주택 임대업 그리고 주택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나와 있어야지만 앞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담보대출 비율, 즉 LTV죠. 담보대출 비율이 60%에서 이제 조정 지역이 돼버리게 되면 이제 50에서 30%로 바뀌게 됩니다. 50에서 30%만 LTV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계속됐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9번이죠. 19차례 부동산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파리 대책도 있었고요. 9.13 대책, 12.16 대책 등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규제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었죠. 그리고 세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정도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어느 가격에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도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달 최저 수준인 0.7%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로금리에 가까운 시대가 온 거죠. 예금을 해도 그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죠. 현금 유동성. 현금 유동성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시중에는 돈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는데 그 자금 자체가 지금 부동산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금융권에서 제로금리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안 올 수가 없어요. 가장 안정적인 역사적으로 증명된 가장 안정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안 올 수가 없는데 현재에도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 있죠. 3기 신도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남에 교산지구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지구 있죠. 인천에 계양지구. 이 세 군데가 토지 보상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부천 대장지구도 있고요. 부천 대장지구나 또 한 지구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또 토지 보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총 금액이 약 32조 원에 달해요. 32조 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이 이제 시장으로 또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현금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겠죠. 은행에 예금을 하자니 제로금리일 것이고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자니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또 개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이 현금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질 못할 정도, 그리고 보유하면 그만큼의 투자 수익으로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만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규제가 있고요. 보유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소유하는 데는 어떤 규제가 있냐 하면, 첫 번째는 대출 규제겠죠. 대출 규제 때문에 소유하는 데도 규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1가구 4주택자를 예를 들면 4주택자부터는 이제 취득세가 4.6%입니다. 주택이라고 할지라도요. 원래 뭐 투자를 우리가 1.1%의 취득세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4.4%라고 4.6%라고 하면은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겠죠. 아까 잠깐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1.1%에서 85%를 감면받는 것과 4.6%에서 85%를 감면받는 것은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만큼 투자 수익률 차이도 있겠죠. 자, 소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어려움을 갖게 됐고요. 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거는 그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겠죠. 이 물건 자체에 전에 우리가 갭투자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전세 끼고 갭투자라는 걸 많이 해서 차익형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차익형 투자는 앞으로의 투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상품이지 현재는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현재는 수익이 안 나는데 현재는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투자 방법이 오로지 차익형 투자에서 이제 수익형 투자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그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꼭 수익형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였고요. 다음 제목 한번 보시죠. 자, 집 규제 강할수록 전세 월세만 뛴다라는 제목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 추이입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아래로 내려간다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떨어지는 건 아니고 다만 상승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서울 전체 부분도 매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전세가 변동 추이인데, 전세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파트 반전세, 준전세죠. 이제 전세하고 임대료를 같이 받는 겁니다. 그 거래량 추이를 본 거예요. 19년 11월에 비해서 지금까지 보시면 반전세에 대한 계약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전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살짝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죠. 자, 보유세 부담 급등으로 반전세 확산.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 대부분 갭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자체에서는 당장 수익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현실화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은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전세에 대한 그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금리의 월세 전환도 급증하고 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예금을 한다고 해서 그 내 투자금에 대해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시절이죠. 그래서 차라리 전세금을 많이 받느니 전세금을 안 받고 차라리 월세를 받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3월 강남구 반전세 비중이 14%다. 자, 보유세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강남구죠. 강남 3구가 대표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아파트 가격도 원래 고가였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강남 3구입니다. 그 강남구에서 반전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구에서도 그 전에 이제 차익형 투자로 아파트를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수익형 투자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수요 증가, 매물 부족 현상. 자, 내년도 공급 부족, 전세난이 심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 수요가 왜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전세 수요가 왜 증가를 하냐면은 이렇게 큰 이유 중에 이거 하나일 거예요.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죠. 실거주 요건이 1년에서 2년이죠. 2년으로 늘어서 전세 수요 좀 더 기다려야 되니까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겠구나라는 이제 기대 심리일 거예요.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거의 마비됐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지금 전세를 좀 더 탈자, 좀 더 살아보자 이래서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매물 부족 현상이다. 매물 부족은 또 왜 일어날까 좀 봤더니요. 신규 분양 아파트가 신규 분양해서 이제 그 분양 받은 분들이 이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실거주 요건 무조건 2년 이상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 받은 분들이 전세를 안 놓고 이제 직접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다 막아놓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신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년은 공급이 올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내년엔 더 심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전세난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집 규제를 강하게 할수록 결국은 서민들이 사는 전세, 월세, 임차 시장의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슈였고요. 세 번째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상인들 죽을 맛인데 서울 상가 가격은 20% 올랐다. 자, 상가 가격이 20% 올랐다라는 거는 이게 매매가 기준일 수도 있고요. 이게 임대가 기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판매 시설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죠. 3.3평방미터의 평당 가격 추이를 보니까 자, 서울은 1,796만 원에서 2,14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평 가격이. 전국은 외로 좀 떨어졌네요.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기 때문에 상권이 그렇게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꺾일 수도 있겠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상가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자, 서울 올해 1, 2월 상가 매매가 3.3평방미터당 전년 비해서 19.7%가 올라갔습니다. 약 20%가 올라간 거고 전국은 좀 떨어졌네요. 서울 상업용 부동산 매수 수요 많아져 계속 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자, 외곽부터 가격이 빠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둘 다 맞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중심 상업지에 지어지는 일반 상업지에 지어지는 그런 상가들은 공급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사가 되는 곳의 상가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장사가 안 되는 곳, 인구가 줄어드는 곳, 그곳은 이제 상권이 점점 힘들어지겠지요. 그런 곳은 가격이 좀 빠지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내용은 자, 서울은 공실 위험이 있어도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해서 재매각 시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이유지요. 자, 서울에 공실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공실, 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공실률이거든요. 수익형 부동산을 보면서 평균적으로 한 6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내면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의 공실이 나오게 되면 이 수익률은 반토막이 나버려요. 3%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첫째도 공실을 조심하셔야 되고 둘째도 공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공실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내가 그 상가를 살 때는 공시지가가 평당 3천만 원이었는데 2년 지나니까 여기가 5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상가의 매매가는 올라가겠죠.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 상가를 임대를 줘서 월세 수입이 생길 거고요. 그 지난 다음에는 또 가격이 올라서 이제 시세 차익까지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구조인데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상업지구나 일반 상업지구에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공실의 위험이 적을 거예요. 적을 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의 그 원래 투자 목적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게 부합하는 것이겠죠.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보유하는 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소유도 아까 설명드렸고 보유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부동산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오는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굳이 이름을 꼭 수익형이라고 짓지 않아도 그 부동산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오게끔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아파트를 투자하신다고 해도 반전세라든가 월세 물건을 내가 한 10개를 투자한다. 거기서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바꿔 놓으셔야 보유하는데 힘이 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의 방법은 차익형만 꼭 고집하시면 안 되고요. 차익형하고 거기다 수익형을 꼭 같이 투자를 하셔야 가지고 계시는 동안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준비한 내용이 또 있는데 항상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계속 쫓기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강의 들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고민 사연 들어볼 시간인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5년 전부터 부동산 소액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은 임대사업자를 내고 서울에 시세총액 약 20억 원의 부동산 5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처분하려고 계획 중인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꾸준하게 하나씩 재산을 좀 늘려나가신 것 같은데요. 규제와 이 경제 상황에 살짝 지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여러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는 부동산 값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 곳들도 있고, 그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큰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임대사업자를 내서 주택 투자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5채를 가지고 계시고요. 서울에 총 금액은 2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임대사업자를 내셨으면 이게 단기 임대사업자일지 장기 임대사업자일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단기 임대사업자면은 의무 임대 기간이 4년이고요. 4년이고 여기다가 국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을 무조건 임대를 하셔야 돼요. 5년을 임대를 하셔야 되는데 5년 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이 있을 거고 안 되는 주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임대 사업자를 내셨다고 하면 8년이 의무 임대 기간이고 국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5년하고 10년 기준에 맞는 주택을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그 기준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9억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을 내셔야 되니까.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입니다. 자,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이라는 거는 매도자가 많다는 거예요. 매도자가 가격을 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수자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 있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예요. 지금은 물건을 파는 데는 외려 매입을 하는 데는 좋은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주택들이 보유하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세금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 5채 모두 지금이 아니고요. 지금이 아니고 시장이 좀 정상화된 후에 그때 매도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현재 부동산을 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니시라면요.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저희 오프라인에서 또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리인지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매주 그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요. 1대1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좀 개인적인 얘기도 뭐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뭐 개인적인 컨설팅도 해드리고 하니까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상담이다 보니까 주제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로 예약 시에 장소와 시간이 안내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